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09년 심슨 에피소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장면이 나왔고, 실제로 2016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에피소드에서는 애플워치와 똑같이 생긴 스마트워치가 등장했죠. 심지어 2013년 에피소드에서는 말고기 파동을 정확히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슨이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예언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 이야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심슨 제작진이 정말 10년 뒤 비트코인 광풍을 예견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심슨 속 숨겨진 암호화폐 예언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심슨과 비트코인의 첫 만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에피소드에서 배경화면이나 전광판에 비트코인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스프링필드 거리를 지나가는 장면에서 건물 외벽 광고판에 비트코인 심볼이 선명하게 보였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보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에 암호화폐 관련 앱 아이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포착되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유튜브와 레딧, 트위터에서는 심슨이 또 맞췄다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암호화폐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방영된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2010년대 중반 이후였습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고 201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심슨 제작진이 비트코인을 에피소드에 삽입한 것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화제가 되던 사회 현상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심슨이 가진 독특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쌓이면서 심슨 예언이라는 공식이 대중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았고 새로운 장면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언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슨은 단순히 비트코인 로고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화폐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를 여러 차례 묘사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정부가 화폐 유통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래 사회가 등장합니다. 스프링필드 시민들이 전통적인 달러 대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버번스 사장은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결제를 사용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앙은행과 권력 구조에 대한 풍자입니다.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발행권을 잃어가는 모습이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묘사되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심슨이 암호화폐 혁명을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도입을 서두르면서 이런 해석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유럽의 디지털 유로,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달러 논의까지 모두 심슨이 그린 미래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심슨 작가진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사회적 담론을 예리하게 포착한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계와 기술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심슨은 이런 흐름을 재치 있게 풍자한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현실이 되면서 예언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좋은 풍자는 항상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심슨 작가진은 단순히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낸 것이죠. 이제 좀 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슨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음모론 이야기입니다. 심슨에는 스톤커터스라는 비밀 조직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묘사되죠.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역사적 사건들을 그림자 속에서 결정합니다. 이 설정은 현실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세계 금융 엘리트가 비트코인 시장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고래 투자자들과 거대 기관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슨의 스톤커터스 에피소드가 이런 현실을 암시했다고 믿습니다. 더 극단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글로벌 엘리트들이 만든 통제 시스템이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감시 체제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완전한 금융 감시를 위한 첫 단계라고 주장하죠. 물론 이런 주장들에는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투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며 누구나 코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은 시장의 특성이지 조작의 결과가 아닙니다. 심슨의 풍자는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이지 특정 음모의 폭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음모론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불투명성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둘째, 심슨이라는 문화 아이콘이 가진 예언자 이미지가 음모론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셋째,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설명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심슨과 NFT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다룬 내용들보다 더욱 흥미로운 해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바트와 밀하우스가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품을 사고 파는 것이죠. 리사는 이것이 실체가 없는데 왜 가치가 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호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장면이 방영된 것은 NFT 열풍이 본격화되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이 6,900만 달러에 낙찰되고 전 세계가 NFT 열풍에 휩싸이자 사람들은 다시 심슨을 떠올렸습니다. 심슨이 또 미래를 맞췄다는 게시물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죠. 더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장면들입니다. 심슨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미래 사회가 여러 번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보다 디지털 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상 공간에서 재산을 소유하며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말이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메타버스와 외부3 혁명을 정확히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언일까요? 사실 디지털 자산과 가상 세계에 대한 상상은 오래전부터 SF 문학과 영화에서 다뤄진 주제입니다. 1992년 소설 스노크래시는 이미 메타버스 개념을 제시했고 1999년 영화 매트릭스는 가상현실을 주제로 했죠. 심슨은 이런 문화적 흐름을 흡수하고 재해석한 것이며 그것이 실제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예언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심슨이 보여준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NFT의 등장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소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변화할 것이라는 본질을 포착한 것이죠. 지금까지 심슨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예언설과 음모론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심슨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슨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심슨이 보여준 진짜 능력은 현재 사회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로 향할지 통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로고가 등장한 것은 암호화폐가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된 이후였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그린 것은 그런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일 때였죠. NFT와 메타버스를 다룬 것도 디지털 문화의 발전 방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슨은 이런 변화들을 대중보다 조금 더 빨리 포착하고 풍자라는 형식으로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연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30년이 넘는 방영 기간 동안 수백 개의 에피소드를 제작하다 보니 통계적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미래와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맞는 것만 기억하고 틀린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죠. 음모론의 경우는 더욱 명확합니다. 심슨의 풍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풍자는 과장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예술이지 비밀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슨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콘텐츠는 시대 정신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심슨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예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왜 그런 해석이 생겨났는지, 실제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가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심슨의 예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슨과 암호화폐 예언 이야기는 현대 인터넷 문화의 재미있는 단면입니다. 밈과 음모론, 집단지성과 확증 편향이 뒤섞여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죠. 이것을 즐기되 맹신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심슨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대를 날카롭게 풍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예언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